서울 강남구의 고급 아파트 35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한강의 야경은 오늘도 아름다웠습니다. 넓은 거실 창가에 서서 그 풍경을 바라보던 이수연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죠. 48의 나이에도 여전히 아름다운 그녀의 얼굴에는 성공한 여성의 자신감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보, 커피 한 잔 더 드릴까요? 남편 박진우가 부엌에서 다정한 목소리로 물어왔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돌려 남편을 바라보았죠.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의 진우는 여전히 수연의 자랑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그들의 관계는 여전히 다정했고 무엇보다 서로를 존중하는 부부였죠. 고마워요. 하지만 이제 그만 마셔야겠어요. 수연이 손목시계를 확인하며 답했습니다. 벌써 밤 11시가 넘어가고 있었죠. 내일도 중요한 미팅이 있었기 때문에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했습니다. 수연이 운영하는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 엘레간스는 업계에서 손꼽히는 성공적인 기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사무실에서 혼자 시작했던 일이 이제는 직원 30명을 거느리는 회사로 성장했죠. 강남의 대형 건설사들과 계약을 맺고 있었고 최근에는 해외 프로젝트까지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던 새어머니 오은경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연아, 너무 늦게까지 일하지 마라. 몸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냐? 56의 나이에도 동안인 은경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연의 친어머니가 수연이 20살 때 세상을 떠난 후 아버지와 재혼한 은경은 수연에게 친어머니 이상의 사랑을 베풀어 왔죠. 걱정해 주셔서 고마워요, 엄마. 수연이 은경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정말 고마운 분이었죠. 수연의 아버지마저 5년 전에 세상을 떠난 후 갈 곳 없던 은경을 자신의 집으로 모신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혈연관계는 아니지만 은경은 수연에게 유일한 가족이었고 진우와 함께 수연의 든든한 버팀목이었죠. 내일 시간 되면 같이 쇼핑이나 갈까? 내 옷장에 새 옷들이 필요할 것 같더라. 은경이 다정하게 제안했습니다. 수연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좋은 생각이에요. 요즘 정말 바빠서 쇼핑할 시간도 없었거든요. 세 사람은 편안한 대화를 나누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수연에게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죠. 성공적인 사업, 다정한 남편, 자애로운 어머니. 무엇을 더 바랄 것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완벽해 보이는 것들은 때로 가장 위험한 법입니다. 수연은 자신의 완벽한 세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죠. 다음 날 아침 수연은 평소와 같이 새벽 6시에 일어났습니다. 운동을 마치고 샤워를 한 후 단정하게 차려입고 거실로 나왔죠. 은경이 이미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엄마? 응, 잘 잤다. 너는 어제 너무 늦게 잤는데 괜찮니? 은경의 세심한 배려에 수연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정말 감사한 분이었죠. 진우가 거실로 나오며 넥타이를 매고 있었습니다. 그는 몇 년 전 사업 실패 후 현재는 수연의 회사에서 영업이사로 일하고 있었죠. 처음에는 아내 회사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지만 이제는 서로의 업무를 이해하고 협력하는 좋은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현대건설 미팅이 있죠? 진우가 커피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네, 중요한 미팅이에요. 성공하면 우리 회사 역사상 가장 큰 프로젝트가 될 거예요. 수연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회사는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이었죠. 당신이라면 분명 성공할 거예요. 화이팅! 진우가 수연의 어깨를 다독이며 격려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출근길에 오르는 모습은 여전히 다정해 보였죠.
회사에 도착한 수연은 곧바로 미팅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점검하고 직원들과 최종 리허설을 진행했죠.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오후 2시 현대건설 본사에서 열린 미팅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수연의 세련된 프레젠테이션과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클라이언트들은 감탄했고 계약은 거의 확정적이 되었죠. 정말 훌륭한 제안이었습니다. 다음 주까지 최종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 담당 상무의 말에 수연은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상 계약 성사를 의미하는 말이었죠. 회사로 돌아온 수연은 직원들에게 미팅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사무실은 축하의 분위기로 들끓었죠. 이런 성취감이 바로 수연이 일을 하는 이유였습니다. 저녁 늦게 집에 도착한 수연은 거실에서 진우와 은경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은 수연이 들어오자 자연스럽게 대화를 멈추고 일어났죠. 어떻게 됐어요? 미팅 잘 됐나요? 진우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성공이었어요. 거의 확정된 것 같아요. 수연이 환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진우와 은경의 얼굴에도 기쁨이 번졌죠. 정말 잘 됐구나. 우리 딸이 최고야. 은경이 수연을 끌어안으며 축하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수연에게는 가장 소중했죠. 가족의 사랑과 지지가 있기에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수연의 완벽한 세상에 첫 번째 균열이 생겼습니다. 진우의 양복을 정리하다가 주머니에서 영수증 하나를 발견한 것이었죠. 롯데호텔 레스토랑의 영수증이었는데 날짜는 지난주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죠. 메뉴를 보니 커플 디너 코스 2인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수연은 기억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그날은 야근을 했고 진우는 일찍 퇴근했다고 했었죠. 그런데 누구와 커플 디너를 먹었다는 걸까요? 별거 아닐 거야. 거래처 사람과 먹었겠지. 수연은 스스로를 달래며 영수증을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남편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죠. 20년을 함께 산 부부인데 이런 것으로 의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의심의 씨앗은 이미 수연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며칠 후부터 수연은 무의식적으로 진우의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했죠. 평소와 다른 점들이 조금씩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진우가 핸드폰을 더 자주 확인했고 전화가 오면 다른 방으로 가서 받는 경우가 많아졌죠. 그리고 향수 냄새가 전과 다른 것 같았습니다. 기분 탓일 거야. 수연은 계속 자신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죠. 결정적인 순간은 토요일 오후에 찾아왔습니다. 수연이 급한 일로 회사에 갔다가 서류를 깜빡해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였죠. 거실에서 진우와 은경이 소파에 앉아 뭔가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연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를 듣자 두 사람이 화들짝 놀라며 떨어져 앉았습니다. 마치 뭔가 들키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듯이 말이죠. 수연아, 왜 이렇게 일찍 왔니? 은경의 목소리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서류를 깜빡해서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셨어요? 수연이 자연스럽게 물었지만 두 사람의 표정은 어색했습니다. 별거 아니야. 그냥 회사 이야기 좀 하고 있었지. 진우가 어색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왜 이렇게 어색해 보이는 걸까요? 수연은 서류를 가지고 다시 회사로 향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이상한 기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것 같은 두 사람의 태도가 신경 쓰였죠. 그날 밤부터 수연은 더욱 세심하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게 되었죠. 진우와 은경이 둘만 있을 때
나누는 대화가 부쩍 늘었습니다. 그리고 수연이 나타나면 대화를 멈추는 일이 반복되었죠. 또한 진우가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은경도 외출하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가장 이상한 것은 은경의 변화였습니다. 예전에는 수연을 위해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어주던 은경이 요즘에는 냉동식품으로 대충 때우는 경우가 많아졌죠. 그리고 수연과의 대화도 예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뭔가 이상해. 수연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죠. 그저 느낌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수연이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우연히 진우의 전화 통화를 엿듣게 된 것이었죠. 내일 같은 시간에 만날까? 수연이는 회사에 있을 거야. 진우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다정했습니다. 그런데 수연이가 아닌 수연이는이라고 했죠. 마치 제3자에게 수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응, 알겠어. 조심해서 와. 수연의 심장이 격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수연이 회사에 있을 때 만나려고 하는 걸까요? 그날 밤 수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설마 진우가 외도를 하는 건 아니겠죠? 20년을 함께 산 남편을, 그것도 지금까지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남편을 의심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하지만 의심의 싹은 이미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연은 진실을 확인해야겠다고 결심했죠. 다음 날 수연은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급하게 외근을 나간다며 직원들에게 알렸죠. 실제로는 집 근처에서 진우의 행동을 지켜볼 계획이었습니다. 오후 2시경 수연은 아파트 단지 근처 카페에 앉아 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분명 집에 있을 것이고 약속이 있다면 누군가가 찾아올 것이었죠. 3시가 조금 넘었을 때 수연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파트 입구로 들어가는 여성의 뒷모습이 너무나 익숙했던 것이죠. 설마. 수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뒷모습은 분명 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은경은 오늘 친구와 만난다고 했었죠. 그런데 왜 집으로 들어가는 걸까요? 수연은 서둘러 카페를 나와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5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죠. 뭔가 잘못된 예감이 들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한 수연은 조심스럽게 현관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안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죠. 진우와 은경의 목소리였습니다. 수연은 열쇠를 꺼냈지만 망설였습니다. 정말 들어가도 되는 걸까요? 만약 자신의 의심이 맞다면.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수연은 조심스럽게 열쇠를 돌렸죠. 현관문이 열리자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진우와 은경이 뭔가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수연이는 전혀 모르고 있어. 계속 이렇게 하면 돼. 진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수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그래도 조심해야 해. 수연이가 눈치챌까봐 걱정돼. 이번에는 은경의 목소리였습니다. 두 사람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수연은 조심스럽게 거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평생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죠. 소파에 앉아있던 진우와 은경이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연인들이나 할 법한 스킨십이었죠. 진우는 은경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었고 은경은 진우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습니다. 수연이가 오늘 늦게 들어온다고 했지? 그럼 우리 저녁이라도 같이 먹을까? 진우가 은경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 모습은 분명 부부가 아닌 연인의 모습이었죠. 좋아.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이네.
은경이 진우를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수연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은경의 표정이었죠. 수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남편과 새어머니가 설마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그때 진우가 고개를 돌리더니 수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진우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죠. 수연아? 진우가 황급히 은경에게서 떨어져 나앉으며 더듬거렸습니다. 은경도 놀라서 벌떡 일어났죠. 수연아, 언제 들어왔니? 회사에 있는 줄 알았는데. 은경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에는 당황과 죄책감이 역력했죠. 수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겨우 입을 연 수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연아, 오해야. 우리는 그냥. 진우가 변명하려 했지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죠. 오해라고요? 제가 뭘 오해했다는 거예요? 수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밀려왔죠. 당신들이 정말로. 수연은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죠. 수연아, 진정해. 우리가 설명할게. 은경이 다가오려 했지만 수연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설명이요? 무슨 설명을 하시려고요? 제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요.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했다는 충격이 너무 컸죠. 그때 진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연아, 미안해.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요? 어쩔 수 없이 불륜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수연이 소리쳤습니다. 아파트 전체에 울릴 정도로 큰 목소리였죠. 수연아, 소리 내지 마. 이웃들이 들어. 은경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수연에게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이요? 지금 그런 게 중요해요? 당신들이 저한테 한 짓을 생각해 보세요. 수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죠. 수연아, 잠깐만. 진우가 뒤따라 나오려 했지만 수연은 이미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수연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이 너무나 컸죠. 20년을 함께 산 남편, 친어머니처럼 모셨던 새어머니가 자신의 등 뒤에서 이런 일을 벌이고 있었다니. 수연은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감정이 정리되지 않았죠. 분노와 슬픔,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울기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명확히 파악해야 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이 단순한 불륜인지 아니면 더 큰 음모가 있는 것인지 알아봐야 했습니다. 수연은 핸드폰을 꺼내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사설탐정, 불륜조사, 흥신소 같은 키워드로 말이죠. 여러 업체를 비교해 본 후 가장 신뢰할 만해 보이는 곳을 골랐습니다. 강태민 흥신소. 전직 형사 출신이라는 소개가 신뢰감을 주었죠. 수연은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강태민 흥신소입니다.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차분하고 신뢰감 있는 목소리였죠. 안녕하세요. 상담을 받고 싶은데요. 어떤 일이신지요? 남편이 불륜 조사를 의뢰하고 싶습니다.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지금 시간 되시면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신가요? 직접 만나서 상담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지금 갈게요. 수연은 주소를 받아 적고 바로 출발했습니다. 강태민 흥신소는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 있었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사무실이었죠.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수연을 맞이했습니다. 강태민입니다.
앉으세요. 강태민은 차분한 인상의 남성이었습니다. 전직 형사답게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지만 의뢰인을 대하는 태도는 친근했죠. 어떤 일로 오셨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수연은 오늘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습니다. 영수증을 발견한 것부터 시작해서 두 사람의 이상한 행동들, 그리고 오늘 목격한 장면까지 말이죠. 강태민은 수연의 이야기를 들으며 메모를 했습니다. 중간중간 질문도 했죠. 새어머니와는 언제부터 함께 살기 시작하셨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니까 5년 정도 됐어요. 그동안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으셨고요? 네, 전혀요. 오히려 너무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강태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분과는 결혼한 지 얼마나 되셨나요? 21년 됐어요. 그동안 외도 의혹은 한 번도 없었고요? 네, 한 번도요. 그래서 더 충격이 큰 것 같아요. 수연의 목소리가 다시 떨렸습니다. 강태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단순한 불륜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불륜은 경제적인 목적이 개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경제적인 목적이요? 수연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부인께서 성공적인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혹시 최근에 회사 자금이나 개인 재산 관리에 이상한 점은 없으셨나요? 수연은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었던 것 같았는데 잘 모르겠어요. 회사 재정은 따로 회계사가 관리하고 있고 개인 재산도 은행에서 관리해주고 있어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편분이 사업 실패 후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것도 고려해야 할 요소죠. 강태민의 말에 수연은 뭔가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조사해 드릴게요. 먼저 불륜 사실을 확실히 증명하고 그 다음에 다른 목적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일주일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증거 수집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수연은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게 될 것이었죠. 집에 돌아간 수연은 평소와 같이 행동하려 노력했습니다. 진우와 은경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죠. 하지만 분위기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유독 조용했습니다. 평소라면 하루 있었던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곤 했는데 그날은 모두가 침묵했죠.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은경이 어색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별일 없었어요. 수연이 짧게 답했습니다. 더 이상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았죠. 진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라면 수연의 일에 관심을 보이곤 했는데 그날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죠. 밤에 잠자리에 들었을 때도 어색했습니다. 진우가 먼저 침대에 누웠고 수연은 한참 후에 들어갔죠.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 있었습니다. 수연아, 진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잠시만요. 지금은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수연이 등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진우는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죠. 다음 날부터 수연은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회사에서는 평소와 같이 일했고 집에서도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했죠. 하지만 내심으로는 강태민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을 때 강태민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진전이 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죠. 수연은 바로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잡았습니다. 강태민이 파일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사진들이 들어 있었죠. 첫 번째 사진에는 진우와 은경이 호텔에 함께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에는 카페에서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세 번째 사진에는 차 안에서 포옹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죠. 확실한 불륜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 강태민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부인의 회사 계좌와 개인 계좌를 조사해 봤는데 최근 몇 달간 상당한 금액이 빠져나간 흔적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수연이 놀라며 서류를 받아보았습니다. 정말로 회사 계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큰 금액이 인출되어 있었죠. 총 얼마나 되나요? 대략 5억 원 정도입니다. 수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5억 원이라니. 회사 운영자금의 상당 부분이었죠. 누가 인출했나요? 남편분이 하셨습니다. 부인께서 영업이사로 임명하면서 계좌 접근 권한을 주셨잖아요. 수연은 기억했습니다. 진우를 믿었기 때문에 회사 자금에 대한 권한을 일부 준 것이었죠.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있나요? 추적해 본 결과 새어머니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좌에서 다시 부동산 투자에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강태민이 추가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은경 명의로 된 아파트 매매 계약서였죠. 새어머니가 강남에 아파트를 사셨네요. 5년 전부터 조금씩 계획한 것 같습니다. 수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노린 계획적인 범죄였던 것이죠. 더 조사해보니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강태민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새어머니와 남편분의 관계가 부인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오래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어도 3년 전부터는 시작된 것 같아요. 3년 전이요? 수연이 경악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은경을 친어머니처럼 모시고 있는 동안 그들은 이미 불륜 관계였다는 뜻이었죠. 증거가 있나요? 호텔 이용 기록을 조사해 봤는데 3년 전부터 꾸준히 같은 호텔을 이용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부인 회사의 자금이 조금씩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수연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이 3년 동안이나 자신을 속여왔다는 것이었죠. 지금 어떻게 하시겠어요? 법적 대응을 하실 건가요? 강태민이 물었습니다. 수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법적 대응을 한다면 이혼과 횡령 고발이 가능할 것이었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그들이 도저히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명확한 증거 말이에요. 어떤 걸 원하시는지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추악한 실체를 드러내고 싶어요. 법적 처벌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매장시키고 싶어요. 수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강태민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가 부인 생일이시죠? 생일 파티를 크게 열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생일 파티요? 네.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세요. 회사 직원들, 거래처, 친구들, 친척들까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모든 증거를 공개하는 거죠. 수연의 눈이 빛났습니다. 완벽한 복수였죠.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호텔에서 파티를 열면 더욱 효과적일 것 같은데요. 강태민이 덧붙였습니다. 롯데호텔 말이군요. 수연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들이 불륜을 즐겼던 바로 그 호텔에서 심판받게 하는 것이었죠. 좋아요. 그렇게 하겠어요. 수연은 결심했습니다. 완벽한 복수극을 준비할 것이었죠. 다음 날부터 수연은 생일 파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진우와 은경에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죠. 다음 주가 제 생일인데 파티를 좀 크게 열고 싶어요. 수연이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야. 어디서 할 거야? 진우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롯데호텔에서 하려고 해요. 연회장을 빌려서 말이에요. 수연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진우와 은경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죠. 롯데호텔이요? 거기는 좀 비싸지 않나요?
은경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제 생일은 1년에 한 번이니까요. 수연은 태연하게 답했습니다. 누구를 초대할 거예요? 진우가 물었습니다. 회사 사람들이랑 거래처 분들, 친구들, 친척들. 아는 사람들은 다 초대하려고 해요. 그렇게 많이요? 은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성대하게 하고 싶어요. 수연은 두 사람의 당황한 표정을 보며 속으로 쾌감을 느꼈습니다. 파티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수연은 정말로 모든 사람들을 초대했죠. 회사 직원 30명, 주요 거래처 관계자들, 대학 동창들, 동네 이웃들까지 총 1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강태민도 파티 당일의 계획을 세밀하게 준비했습니다. 모든 증거 자료를 정리하고 경찰과도 사전에 협조를 요청했죠. 파티 중간에 축하 영상을 보여주신다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영상에 모든 증거를 담을게요. 음향과 영상 시설은 미리 확인해 놓겠습니다. 수연과 강태민은 완벽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파티 하루 전날 수연은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죠.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겠구나. 수연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길고 긴 악몽이 끝날 것이었죠. 그날 밤 진우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수연아, 내일 파티. 정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야 해? 왜요? 뭔가 문제라도 있나요? 수연이 태연하게 반문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너무 크게 하는 것 같아서. 진우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스며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수연은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생일 파티 당일이 찾아왔습니다. 수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성스럽게 준비했죠.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진주 목걸이를 했습니다. 우아하면서도 단호한 인상이었죠. 오후 6시 롯데호텔 연회장에는 초대받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은 입구에서 손님들을 맞이했죠. 수연 씨 생일 축하해요. 정말 성대하게 하셨네요. 사람들의 축하 인사에 수연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다른 감정이 숨어 있었죠. 진우와 은경도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보다 긴장한 모습이었죠.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은경이 수연에게 말했습니다. 네, 감사하게도 다들 시간을 내주셨어요. 수연이 답했습니다. 파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음식과 와인이 나오고 사람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수연도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8시경 수연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잠시 시간을 내주세요.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늘 제 49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특별히 준비한 영상이 있어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제 지난 1년을 돌아보는 영상이에요. 대형 스크린이 내려왔고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기대에 찬 표정으로 스크린을 바라보았죠. 하지만 스크린에 나온 것은 수연의 일상이 아니었습니다. 진우와 은경이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죠. 연회장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했죠. 이어서 두 사람이 카페에서 손을 잡는 모습, 차 안에서 포옹하는 모습이 계속 나왔습니다. 저게 뭐예요? 누군가가 중얼거렸습니다. 진우와 은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은경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죠. 영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횡령 증거 자료들이 나왔죠. 회사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기록, 은경 명의의 부동산 매매 계약서, 호텔 이용 기록들이 차례로 공개되었습니다.
연회장은 완전히 술렁거렸습니다. 사람들은 충격에 빠져 있었죠.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수연의 회사 직원 중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수연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신 것이 바로 제가 지난 20년간 믿고 살아온 남편과 친어머니처럼 모셨던 새어머니의 진짜 모습입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수연의 말에 귀를 기울였죠. 3년 전부터 이 두 사람은 불륜 관계를 유지해왔고 제 회사 자금 5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그들은 사랑을 나누고 있었죠. 수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고 단호했죠. 진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수연아, 오해야. 사람들 앞에서 이러지 마.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공개된 상황에서 변명은 소용없었죠. 오해라고요? 그럼 이 사진들도 오해인가요? 수연이 추가 사진들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더욱 선명한 불륜 증거들이었죠. 은경도 일어나려 했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진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수연이 잠시 멈췄습니다. 경찰관 여러분, 들어오세요. 연회장 뒤쪽 문이 열리고 경찰관들이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더욱 놀랐죠. 박진우 씨, 오은경 씨, 횡령과 배임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수연아,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잖아. 진우가 절규했습니다.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당신들이 저한테 한 짓을 생각해 보세요. 수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은경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수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수연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경찰관들이 두 사람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연회장의 모든 사람들이 그 장면을 지켜보았죠. 여러분, 오늘 제 생일 파티에 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이제 파티는 끝났습니다. 수연이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충격에 빠진 채 하나둘 연회장을 나갔습니다. 누구도 뭐라고 말하지 못했죠. 연회장에는 수연만 남았습니다. 그녀는 텅 빈 연회장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강태민이 다가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완벽했어요.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복수할 수 있었어요. 수연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새로 시작하려고요. 혼자서 말이에요. 수연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후 이 사건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성공한 여기업인의 복수극, 생일 파티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폭로 같은 제목으로 말이죠. 진우와 은경은 구속되었고 재판에서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횡령한 돈은 모두 회수되었죠. 수연은 이혼 절차를 마쳤고 회사도 정상화시켰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 이후 회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더 많은 프로젝트를 따낼 수 있었죠. 1년 후 수연은 더 큰 사무실로 회사를 이전했습니다. 직원 수도 50명으로 늘어났죠. 그녀는 이제 혼자였지만 전보다 더 강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새 아파트 발코니에서 한강을 바라보던 수연은 강태민에게서 온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시간 되시면 커피 한잔 하시죠. 수연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아요. 내일 시간 괜찮아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작이었죠. 수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배신과 절망의 시간을 견뎌낸 자신이 자랑스러웠죠.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옳은 선택이었다고 확신했습니다. 한강의 야경이 오늘도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아름다움은 수연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함께할 새로운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아름다움이었죠. 49에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현명하고 강해진 모습으로 시작할 수 있었죠. 수연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은 분명 더 좋은 날이 될 것이었습니다.